지금 한국 경제가 이상합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멈춰 있는데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또 한 번 IMF가 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더 조용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죠? 갑자기 직장이 무너지고 은행 문턱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안심하는 분이 없습니다. 은행에 현금을 넣어둬도 불안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집 한 채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고 지방 도시의 빈집은 늘어만 갑니다.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안전할까요? 요즘 환율을 보면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돈인데 사는 물건이 점점 줄고 몇 년 전엔 1,000원이던 물건이 지금은 2,0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예금 이자가 높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자는 올랐지만 물가가 그보다 더 올랐기 때문이죠. 명목상 돈은 불어나도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돈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불릴 것이냐. 그리고 그 결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고금리 여파로 국가 단위의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조차 다시 한번 금융위기의 그림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수출 중심의 나라, 그리고 외화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로 버텨왔지만 이제 세계 무역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줄고 생산비는 오르고 노동 인력은 부족합니다. 특히 미국이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지만 그곳의 생산성은 오히려 낮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내수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노인을 지탱할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인구 경제 위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내가 믿고 있던 집, 현금, 예금, 그 모든 것이 앞으로도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졸리 대표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부터 무너진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지금의 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내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돈이 흐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할수록 돈이 멈춰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이 흘러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는 은행 통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졸리 대표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항상 있었고 그때마다 부자가 탄생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은 잃고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대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흔들릴 때, 현금 가치가 떨어질 때 진짜 기회는 그때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돈은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흐름을 모르면 빠져나가고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 위에 올라탑니다. 이제 진짜 노후의 자산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집, 현금, 보험, 예금, 그 모든 걸 새롭게 정리하고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노후 자산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노후의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전엔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시대엔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돈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보이지 않게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잠재우지 말고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금이 아니라 이자보다 성장하는 자산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죠. 지금은 돈을 묻는 시대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시대라고. 그렇다면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즉, 내 나라 안에서만 보는 눈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 시장을 통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졸리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주식은 단기 도박이 아니라 평생의 친구여야 한다. 특히 연금과 함께하는 장기 투자는 우리 세대에게 남은 가장 합리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닙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래 버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이면 됐지만 지금은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긴 시간을 버티려면 단기 수익보다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곳에 몰지 말고 나눠두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형 상품, 즉 ETF 같은 곳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백 개의 회사가 들어있으니 한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세대가 말하는 분산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기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늦어도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큰 자산은 바로 습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소비를 조절하며 공부하듯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결국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대지만 그 안에서 원칙을 세운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노후는 돈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해야 비로소 진짜 풍요가 찾아옵니다. 돈이 불안할수록 사람을 잃지 말고 돈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겁내지 마세요. 위기는 언제나 오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같은 때 무슨 투자를 하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불안 속에서도 내 노후를 지키는 중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당신이 가장 불안한 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지.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